주진우의 이슈 해설. 팩트 전달과 보수 진영 논리 전파를 위해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입니다. 오늘은 문현배 재판관의 업무시간 중 독후감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제 저녁에 문현배 재판관의 변명이 나왔는데요. 굉장히 상식바뀌고 너무 내로남불의 전형이어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의 발단은 문현배 재판관이 이 헌법재판관 취임 후에 쓴 독후감이 460편이나 돼요. 책을 읽고 독후감을 쓴 것이죠. 근데 뭐 책을 많이 읽는 것은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 업무 시간 중에 그 독후감을 올린 시간을 봤더니 업무 시간 중에 올린 독후감이 88편이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무 시간 중에 책을 읽고 독후감을 썼다라는 이제 지적을 받는 것이죠. 이 독후감을 쓴 시간대를 보면 점심시간은 당연히 뺐습니다. 9시에서 12시 사이. 또 점심을 먹고 와서 2시에서 6시 사이. 이때 올린 것들을 이제 쭉 블로그에 글을 올린 시간이 있으니까 그 체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88편이 블로그에 올라왔는데 이게 업무 시간 중에 책을 읽고 독후감을 쓴다? 헌법재판관이 그 중요한 지위에. 더더구나 헌법재판관은 그 연봉을 책정할 때 대법관에 준해서 책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억대 연봉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평범한 공무원이랑 비교해 봤을 때 공무원들은 조금만 업무 시간에 그 다른 일을 하다가 해도 뭐 해임을 당하거나 어떤 징계를 받거든요. 근데 이거는 88편이나 되니까 이거 좀 너무 심하지 않느냐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업무 시간 중에 다른 개인적인 일을 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근데 이 변명이 저는 좀 너무 내로남불이어서 좀 지적을 하는데 뭐라고 변명하냐면 이 책들을 이 독후감 460편을 썼지 않습니까? 책들은 내가 헌법재판소 도서관에서 책을 빌린 것이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 있는 도서관의 책을 빌린 거기 때문에 뭔가 헌법재판과 관련된 책들이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 책들을 보면 염증 예방, 뭐 건강하게 나이 든다는 것, 뭐 이런 책들입니다. 그러니까 법원 도서관이나 이런 데 다 각 기관의 도서관이 있지만 그것은 꼭 법원 도서관이라고 해서 그 법원 판례와 관련된 책만 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 가면 어느 도서관이나 각 기관에 설비된 도서관은 소설책도 있고 대하소설도 있고 뭐 삼국지 같은 소설도 있고 다 책들이 다양한 거예요. 일반 교양서적도 있고. 근데 이제 좀 어떻게 보면 비겁한 변명이죠. 헌재 도서관에 책을 빌렸기 때문에 뭔가 좀 헌법재판과 관련돼 있는 책이라는 뉘앙스를 풍기는 건데 그 책들이 그냥 헌법재판과 전혀 상관없는 책들이에요. 그러니까 또 자기가 업무 시간 중에 책을 좀 읽고 독후감을 쓴 건 맞지만 헌법재판에 내가 지식을 쌓은 것이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모든 공무원들은 지식을 쌓기 위해서 그냥 책 읽고 있어도 돼요. 소설책 읽고 있다가 민원인이 오면 응대하고 뭐 그렇게 해도 되죠. 근데 그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공무원들이 업무가 많고 업무가 가중하기 때문에 책 읽을 시간조차 없어요. 근데 헌법재판관이 이렇게 본인의 재판을 위한 지식을 쌓기 위해서 이거 책을 읽은 거라고 해서 책 읽은 게 마치 잘한 일처럼 얘기하는 건 좀 너무 과도하다. 그리고 독후감도 10분이면 쓰는데 뭐가 대수냐? 아니, 독후감을 10분 쓰지만 독후감만 쓴 게 아니잖아요. 그 책을 그 시간에 읽은 다음에 독후감을 썼겠죠. 460편의 독후감을 중에서 그 독후감 올린 시간이 업무 시간 밖에 글을 올린 것도 책은 분명히 업무 시간 중에 읽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독후감 88편이 업무 시간 중에 블로그에 올라온 것이죠. 이거는 솔직히 할 말 없고 국민들한테 사과해야 될 사안인데 이거를 너무 뻔뻔하게 아니 뭐 헌법재판관이 무슨 국민에게 군림하는 지위는 아니잖아요. 저희가 그 법치주의 때문에 헌법재판관을 존중해야 되지만 이거를 본인이 잘못했는데 대국민 사과를 하기는커녕 뭐 재판하느라고 책 좀 읽기로서 뭔 소용이냐, 뭔 그거 가지고 난리냐 이런 식은 좀 곤란하죠.
근데 제가 보니까 문현배 재판관이 읽은 책 중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막 감찰을 주도하고 막 맨날 비판을 했던 한동수 전 감찰부장하고 이문정 검사가 검찰 개혁한답시고 굉장히 편향적인 시각에서 이 책을 막 썼거든요. 그 책에 대한 독후감도 막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문정 검사, 한동수 전 감찰부장 책 보고, 책 읽고, 배워서 재판했다는 뜻입니까? 저는 이 자체가 좀 너무, 본인의 편향성을 좀 드러내는 거 아니냐는 거죠. 가뜩이나 편향되어 있는 책들을 많이 읽고, 주로 보면 그때 우리가 트위터에 팔로우 이런 걸 봤지만, 너무 한쪽 진영에 있는 사람들만 팔로우를 하고 있어요. 김호준 저장소도 그렇고, 다 윤석열 구속 퇴진을 말하는 사람이고, 우리가 저만 하더라도 제 친구 중에서도 민주당에 가입돼 있거나 민주당원의 사람들도 많아요. 고등학교 친구나 당연히 그렇죠. 국민들 누구나 정치 성향은 정치적인 자유가 있잖아요. 근데 이분 트위터를 보면은 그 스스로 고백한 것처럼 우리법 연구회라는 가장 좌성향의 법원 단체 중에서도 본인이 가장 왼쪽에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걸 몸소 실천하는 거예요. 읽는 책도 그렇고 하는 행태도 책을 왜 업무 시간 중에 올리냐 이런 거죠. 근데 이게 올렸던 시간이 최근까지도 올렸어요. 그러면 이진수 방통위원장 탄핵 사건 제발 좀 빨리 하라고 했는데 174일 만에 했잖아요. 방통위원장이라는 그 중요한 직위. 그러니까 6개월이나 어떻게 보면 대행체제였던 거예요. 간단한 사안치고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그때도 책을 읽으면서 독후감을 막 써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유 있게 한 겁니까? 근데 대통령 탄핵 재판만 자기 임기 임박했으니까 일주일에 2번씩 재판하고 막 그렇게 한다? 저는 그게 말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문현배 재판관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이상민 장관 탄핵 재판에서 9대 0으로 이상민 탄핵 사유가 안 된다라고 봤는데 그 와중에도 별개의 의견을 냈어요. 탄핵은 안 된다라고 봤지만 이상민 장관이 공무원으로서 성실 의무를 법 위반을 했다라고 한 겁니다. 뭐라고 했냐면 이상민 장관의 이태원 참사를 인지한 후 105분, 즉 1시간 45분 동안 7차례 전화로 유선 보고를 받고 대책을 지시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더 열심히 했어야 된다. 그러니까 공무원의 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이렇게 의견을 냈어요. 물론 이태원 참사 때 정부의 대처가 미흡했던 점이 분명히 있죠. 근데 이 7번 유선 보고받고 대책 지시한 것만으로도 부족하고 성실 의무 위반했다고 지적했던 그 잣대를 본인한테 한번 대보십시오. 그러면 민주당이 무더기 탄핵 소추해가지고 국정공백이 계속되고 있는 와중에 업무 시간에 책 읽고 독후감 쓴 거잖아요. 그것도 88편이나. 저는 이건 공무원의 성실 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국민 앞에 이런 내로남불 변명을 내놓은 거를 좀 부끄러워해야 될 사안입니다. 그래서 헌법재판관도 탄핵소추 대상이에요. 민주당식으로 탄핵소추 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탄핵소추 해야 될 사안이에요. 민간회사에서 이 정도면은 성실하지 않다라고 해서 해고될 만한 사안인데 헌법재판관으로서는 당연히 탄핵이 돼야 될 사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이 탄핵소추 당연히 해야 될 사안으로 저는 판단이 되고요. 제가 연휴 기간에 좀 검토를 하다 보니까 다른 것들은 다 많이 보도가 됐으니까 한두 가지만 더 지적을 하면요. 문현배 재판관이랑 이미선 재판관이 판결했던 예전의 헌법재판을 보니까 이 군 내에서 이 학문 선교를 하면 처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동성애나 이런 거 자체를 형사처벌하진 않는데 군에서 그런 경우에 노출되면 우리 병사들이 너무 그런데 노출되면 군 기강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될 수 있고 군에서의 인권 또 특수한 어떤 지휘 체계에 있어서 그런데 노출될 위험성 등을 다 감안해가지고 군에서는 그냥 그런 학문 선교를 하는 것 자체를 처벌합니다. 근데 그 규정에 대해서도 헌법에 위배된다고 했어요. 그 동의 하에서는 군에서도 학문 선교가 가능하다 이런 판단을 한 거거든요. 물론 다수의 재판관들이 이거는 합헌이라고 판단하는
바람에 이게 위헌 판결까지 나진 않았습니다. 근데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은 이 의견조차도 군 기강보다는 개인의 선택권이 중요하니까 군대 내에서 학문 성교해도 처벌해서는 안 돼 라고 해서 위헌 결정을 했었고요. 에이즈 감염자가 에이즈 사실을 숨기고 균을 이제 성교를 통해서 균을 옮기는 바람에 그 사람이 형사처벌된 사안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 헌법 소원을 제기했어요. 그때도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은 어떻게 판단했냐? 이것은 위헌이다. 왜냐하면 국민건강권보다 에이즈를 옮긴 행위에 대한 처벌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본 거예요. 국민건강권보다 또 개인의 인권을 더 중시하는 판결을 한 건데, 저는 개인 인권을 더 중시했다는 표현도 좀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떤 인권도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면서 보장받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에이즈에 걸린 사람 입장의 인권은 생각 안 합니까? 에이즈 걸린 사람은 본인이 그 사실을 모르고 그 위험에 노출돼서 정말로 불치병에 걸린 것이잖아요. 그분의 인권이 침해된 게 있는데 이 처벌 규정을 없앤다? 이런 것들은 정말로 이 편향성이 너무 과도한 거고요. 그래서 제가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분들이 4월 18일 임기 만료 전에 본인들이 재판을 하고 떠나려고 절차를 마음대로 진행하는 것은 분명히 적법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해설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진우의 이슈 해설